볼게요. 일단은 표본들을 충분히 많이 뽑아서 표본들을 평균을 구하는 이 행동을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리고 그걸 우리는 EX바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그리고 이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데 둘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게 나오면 요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진 않겠죠. 보통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우리한테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려면 모 분산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다. 따로따로 외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에서 다루는 건 요 녀석을 다룹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도 정규 분포거든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여기서는 표준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거를 이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이게 모평균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충분히 많이 뽑았잖아요. 충분히 많이 뽑는다는 이 행동은 결국은 큰 수의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충분히 많이 뽑는다는 이 행동은 큰 수의 법칙의 영향을 받거든요. 극단적으로 자 봅니다. 만약에 모집단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도 당연히 뭘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왜냐면 이것들이 결국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따르기 때문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대요. 이것도 뭐야? 이미 증명이 다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돼.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학교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김포구에서는 이걸 말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않는데 이걸 말로 해준 거야. 자,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해놓고 않는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n이 얼마인 표본들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충분히 많이 뽑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죠. 모집단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뭐라고요? 많다고요. 그쵸? 모집단이 비록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여기서 n개씩 충분히 많이 뽑는 이 행동이 결국 뭐하고 직결되냐면 이항 분포의 특성과 큰 수의 법칙과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안 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 충분히 많이 뽑기만 하면 이항 분포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충분히 많이 뽑기만 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이 아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다룰 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룰 건데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라도 얘는 따르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집 단위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린 관심이 없어. 얘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시험범위고 그냥 앞에서 나온 아이들 연속학년 분포에서도 시험범위잖아. 당연히 누굴 내겠어. 얘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맨날 X바가 나올 거야.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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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바, EX바, VX바, 시그마 X바. 왜? 그래야 말로 현혹할 수 있거든. 교묘하게 너희들한테 헷갈리게 만들 거야.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걸 또 헷갈리게 만들 거고. 표본 평균들은 표본들의 평균은 모집단 모집평균을 따르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다르다는 아니야. 같다고 볼 수 없다야. 이해하시죠? 그런데 표본 평균들을 충분히 많이 뽑아서 그들의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 얘들은 모평균을 따른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i는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요거죠. 그러니까 m을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들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쓸 값은 이것이잖아. 그렇죠? 그 말은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원래는 2의 x바가 되겠지만 이게 결국 누구랑 똑같다? m과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지는 이런 값들은 m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m 플러스 루트 n분의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쵸? 여기는 두두두두두 m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m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 시그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당연히 0으로 바뀌겠죠. 여기 당연히 뭐야? 그냥 1이고 어차피 똑같이 2고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쵸? 방식은 똑같아. 단지 연산이 살짝 더 귀찮아지겠지. 왜?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의 크기.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표본 평균들을 n개 뽑았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헷갈리기 싫어. 그죠?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10개씩 그러니까 10개를 뽑아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고 10개를 뽑아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는 이 행동을 100번 했대. 그럼 n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n은 뭐야? 100이야 10이야? 자,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행동을 100번 했대. 왜냐면 이게 너무 커지면 충분히 많은데 우리 알잖아. 이하분포 적당히 크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100번 그냥 적당히 크다고 생각한 거야. 100번 뽑았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10이야 100이야? 10이야 100이야? n은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 n 어딨어? 안 썼네? 여기 있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뭐야? 10이지 10. 얘를 100번 뽑는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n인 거야. 헷갈리지 마. 좀 전에 너희들 헷갈린 것처럼 똑같이 시험 문제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교묘하게 말을 섞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본질에 충실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표본 하나의 표본 안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는지 그게 n인 거야. 이걸 몇 번 뽑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표본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나 몇 개의 표본들이 들어있나 요게 여기서 말하는 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가 이번 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차조차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번 단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바이를 조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뭐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기호로 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오랜만이니까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예제 1번부터 조금 한번 볼게요. 왜냐면 여기 유형이 지금 3개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추정인데 추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요거 3개 있으니까 3개 좀 가볼 건데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오른쪽에 가진 숫자 1, 3, 5,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이물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숫자의 평균은 x바라고 한다. 다음 문제 답하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뭐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을 한대요. 그리고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은 x바라고 한답니다. x바의 확률 분포를 얘기합니다. x바의. 자, 그러면 저 x바 평균 크기가 2래요. 그럼 평균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1, 1을 뽑으면 1이 되겠죠? 그렇죠? 1, 3을 뽑으면 2가 될 거고요. 1, 5를 뽑으면 3이 될 거고요. 1, 7을 뽑으면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3을 뽑으면 3, 3, 5를 뽑으면 4, 3, 7을 뽑으면 5. 그 다음에 5, 5를 뽑으면 5, 5, 7을 뽑으면 6.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7, 7을 뽑으면 7도 되겠네요. 자, 이것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없죠. 자, 이게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야. 그렇죠? 왜? 몇 개를 뽑았습니까? 2개를 뽑았으니까. 다른 거 되나요? 이거 말고? 없죠? 딱 여기 가죠? 오랜만이죠? 그렇죠? 자,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학년 분포보다 더 짜증납니다. 이거 구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들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볼까요? 자, 이거의 확률 얼마죠?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맞죠? 왜? 복원 추출이니까. 근데 2가 나오려면 1, 2를 뽑혀야 되잖아. 그럼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이죠. 얘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요? 1, 3 하나씩 뽑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확률은 뭐가 될까? 16분의 2, 그렇지. 그러면 3이 나오려면 무조건 3, 3이 뽑히거나 1, 5가 뽑혀야 돼요. 그러면 16분의 얼마? 3이겠죠. 그렇죠? 3, 3, 2, 5, 5, 1. 그렇죠? 자, 얘는 16분의 4가 뽑히려면 얼마가 뽑혀야 되죠? 3, 5, 5, 3, 그리고 1, 7, 7, 1. 또 있나요? 없죠. 네. 자, 5가 뽑히려면 자, 5는 뭐예요? 어떻게 뽑혀요? 3, 7, 7, 3, 5, 5 이렇게 세 가지죠. 왠지 느낌이 얘는 2고 얘는 1일 것 같으시죠? 자, 이렇게 싹 더해주시면 10에다가 6 더해서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표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각각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곱하고 그러면 더하시면 평균. 분산은 평균을 사요. 그렇죠? 평균을 사니까 편차를 구해서 마 3, 마 2, 마 1, 0, 1, 2, 3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아니면은 재평 평균을 하셔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 거예요. 이산원율 분포에서 우리가 이산원율 분포, 이 분포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었던 것처럼 얘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지면 좋은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비율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30단계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 2, 3, 4가 있고요. 비율이 저렇게 들어있답니다. 임으로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답니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몇 개를 뽑았어요?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33개의 공 복원 추출할 때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풀어요? 이거 오랜만이라 아마 안 풀릴 거거든. 그래서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죠 이거? 33개 공을 복원 추출할 때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독립 시행의 확률 맞죠? 그렇죠?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고 있다.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x바 x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해요 x바? 오랜만이지. 그치? 순간 당황스럽지, 그치? 오. 그래서 지금 너희 안 본다고 지금 같이 하는 거야. 아마 이게 우리가 원래 여기 단어 좀 그렇거든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 그 다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게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구할까? 졸려. 어떻게 구할까 이거? 자, 이 주머니에서 33개 공을 복원 추출합니다.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독립시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저 x바라는 저 아이는 원래대로 따지자면 x바는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33개를 공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최대 얼마까지 33까지 이어질 거야. 맞죠? 근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어떤 아이가 만들어진 거야? 이항 분포가 만들어졌죠. 그쵸? 이항 분포는 어떨 때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어떨 때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네, 몇 번을 강조했는데? 많이. 많이도 맞아. 어떨 때? 우리 어떨 때 이항 분포를 따랐죠?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분포할 때 가끔씩 제가 그냥 이항 분포로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쵸? MP로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특징이 뭐죠? 뭐? 수학적 확률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결과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따르는데, 그쵸? 그 전에 뭐일 때? 시행 횟수와 뭐가 주어질 때 나올 확률이 주어지고 이 아이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일단 문제는 풀죠. 그쵸? 문제는 푸는데 이게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뭐하는 까먹어. 그만. 참 신나하다. 난 근데 몇 번을 그래서 복습을 한 번 더 시켜준 것 같은데 그치? 다시 한 번 강조했죠. 그쵸? 원래 도수 분포표는 통계적인 확률인데 이 아이를 별량을 확률 변수로 바꾸고 그쵸? 도수를 확률로 바꿨을 때 이 아이는 원래는 통계적인 확률이지만 그렇죠? 이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경우는 어떨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시행횟수가 주어지고 나올 확률이 주어지고 이럴 때는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을 따라가게 된다. 근데 그러려면 무조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어야 돼. 그리고 시행횟수가 나올 확률이 주어져야 돼. 자 보자.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했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언급을 했잖아. 그렇죠? 시행횟수가 뭐야?
33이 시행 횟수인 거야. 나올 확률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나올 확률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통해서 이 녀석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자, B 33.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뭘까요? 저기 들어갈 값이 뭘까? 그치. 그냥 풀어주면 되게 쉬운데. 뭐 말을 설명이 길어. 그치? 근데 말을 설명이 길지 않으면 너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뭔 소리가 하나도 몰라요. 자, 풀이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뭘까요? 이 아이 먼저. 뭘까요?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죠? 찾아보는 거 없고요. 뭐라고 써 있어? 네. 그냥 어. 이게 무평균의 그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시행횟수를 나눠가지고 한 것인데 그런 느낌이 강하지. 이걸 일단 먼저 평균을 구해봅니다. 평균을 구해보시면 6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1, 그리고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것들 더해주시면 6분의 10, 얼마? 10, 15 나와요? 15 나옵니다. 15? 15가 나오네. 15? 4, 2, 8, 14,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얼마냐? 5라는 값이 일단 만들어지네요. 평균 2분의 5예요. 누구의? 이 아이들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얘가 모평균인 거야. 요들의 평균이 이건 거야. 이 중에서 33개를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복원해서 추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n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3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야. 근데 이제 잘 보자. 복원 추출하는데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3개를 꺼내서 복원 추출을 하고 33개를 꺼내서 복원 추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3번에서 평균 구하고 기록하고 33번에서 평균 구하고 기록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33번이라는 접수를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말을 흐렸어. 무슨 말이냐면 복원 추출한대. 공에 적힌 숫자를 평균을 x바라고 했대. 그리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x바의 표준 편차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시그마 x바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바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야? 이 소리죠. 그쵸? 자, 여기 어떤 말이 빠졌어요? 충분히 많이 표본 평균들을 충분히 많이 뽑아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했다는 말 이런 거 빠져있죠? 아예 생략이 돼 있잖아. 그쵸? 아까 제가 그랬죠. 최대한 말장난을 해서 너희를 현혹시킬 거야. 그쵸? 맞잖아요. 지금 빠져있어. 그 말이 빠져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를 인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잖아. 30개를 뽑았대. 복원 추출했대.
공유적인 숫자의 평균이 x바래. x바의 표준편차를 구하래? x바의 표준편차. x바는 뭐야? x바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해? 뭐야?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 중에 얘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를 원하는 거야. 그쵸? 그럼 뭐야? 루트 분의 시그마 쓰라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헷갈릴 거. 살짝 정신 놓잖아요. 그럼 뭐라는 걸까? 이게 뭔 소리라는 걸까?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였던 거야? 루트 n이죠. 그럼 33이네요. 시그마 누가 알려줘? 얘가 알려줘. 여기서 구해내야 돼. 그쵸? 여기서 구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항법으로 따르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올 확률과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로 구별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딱 계산해보면 이 아이들의 평균이 지금 2.5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편차를 구하는 건 정말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평평균을 쓸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뺄 겁니다.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6분의 1 이것들이 제곱의 평균입니다. 뺄 겁니다. 평균의 제곱은 평균은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를 뺄 겁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누구의? x의 분산입니다. 뭐 분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산합니다. 후후. 자,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18 더하기 16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 12분의 26 36 42 43 1 곱했으니까 86 빼기 4 30이니까 75 그러면 12분의 11 이제 집나 아니 이쪽 집나 이 집나 12분의 11을 암산으로 보기 그게 그냥 뚝딱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암산으로 했어 그게? 와 이걸 암산을 했다는 거야? 그치? 여기 이렇게 오케이 써놓고 단기적으로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뭐예요? 분산이야 그쵸? 요게 이제 분산인 거죠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 표준편차는 뭐가 되죠? 루트 루트 12분의 1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루트 12분의 11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약분이 돼요 그래서 루트 3분의 휴 다시 딱이니까 계산하고 가자 루트 12 루트 33분의 루트 10 그쵸 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분되죠? 루트 111이 나는데 약분돼요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3이 돼요 그럼 루트 36이니까 6분의 1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어때요? 되게 헷갈려요 물론 익숙해지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 뭐도 들어와? 연속 확률 분포도 들어오고 이상 확률 분포도 들어오잖아. 얘도 함께 들어와. 그럼 헷갈리기 시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으로 복원 추출이 어떻게 보면은 표본을 뽑았다는 거에 힌트거든요. 이문 추출, 복원 추출 나오면 표본 평균 구한 거야. 다시 이문 추출, 복원 추출 나오면 표본 평균을 점수를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 모집단에서 임으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소리예요. x바의 평균은 2의 x바가 18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건 모평균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18이고 그 18은 모평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모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18인 거야.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시면
18이 나오려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분모가 25니까 얘는 아마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되려나? 나오나? 잠깐만.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5 된다. 자, 이거 5분의 1 맞네요? 자, 분모가 다 5잖아. 그렇죠. 5분의 1. 자, 원래는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곱하고 A 상태로 곱한 다음에 그게 18이 되도록 하는 A 값 찾으면 되는데 아마 될 것 같아. 느낌이 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안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0 곱하기 요건 10분의 3이에요. 자, 이거 해보시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3, 9. 됐다. 됐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18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요?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이래요. 다시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 뭐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구하래.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 표본 평균이 20일. 자,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표본 평균이 20, X바, 표본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18인데 표본 평균이 20이 될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하죠? 얘들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집에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지. 자,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을 봐. 어떻게 구하죠? 표본 평균 20일. 설마 5분의 1은 아닐 거고, 그쵸? 설마. 풀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난관이 난관. 그쵸? 쉽지 않아요. 표본 평균이 20일 확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꼬여요. 쉽게 가야 돼. 표본 평균이 20이래요. 자, 지금 표본의 크기는 2거든요. 여기서 지금 2를 뽑는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2 뽑아서 기록하고 2 뽑아서 기록하고 2 뽑아서 기록하고 이걸 하고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얘가 2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X바라는 아이는 두 개를 뽑는 거잖아. 두 개를. 이거 두 개 뽑으면 무조건 10이에요. 평균은. 이렇게 뽑으면 얼마 나오죠? 15 나오겠죠. 이렇게 뽑으면 20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뽑아도 20이고 이렇게 뽑으면 25 나오고요. 이렇게 뽑으면 30 나오겠죠. 얘는 딱 이렇게 5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로 구하라고 안 하고 어떤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산확률 분포니까. 이 표본 평균들이 이산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들의 확률만 구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잖아. 얘.
그쵸? 얘 원하고 있어. 얘 어떻게 하면 나와? 그쵸? 10하고 30 바꾸거나 아니면 20하고 20 만들면 되잖아. 그쵸? 10하고 30 하거나 20하고 20 나오면 되잖아. 그쵸? 그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 맞죠? 자, 첫 번째 10이 나왔어. 두 번째 10분의 3이 나왔어. 혹은 첫 번째 10분의 3이 나오고 두 번째 10이 나왔어. 첫 번째가 30이 나오고 두 번째 10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5분의 1이 두 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20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되잖아.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더해보시면 얘는 20분의 3, 20분의 3, 25분의 1. 그렇죠? 그러면 20분의 6 더하기 그러면 10분의 3이네요. 10분의 3 더하기 25분의 1 그러면 50분의 얘는 15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럼 50분의 17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별거 없죠? 근데 어때? 막혀버리지. 왜? 뭔가 이질적이거든. X 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데 솔직히 절대적으로 그 통계 파트는 연산이 겁나 빡세지 않아요. 의도적이지 않은 이상. 오히려 표 만드는 게 훨씬 빡센 거거든요. 그렇죠? 자, 어때요? 자, 그러면 저 x바의 평균, 이 x바라는 건 뭘 위해서 준 거야? 저 a값 구하려고 준 거야. 얘의 목적은 별거 아니고요. 그냥 목평균을 준 거야, 그냥. 야, 요들의 평균이 18이거든? 근데 이렇게 주면 너무 대놓고 준 거니까 돌려서 말한 거야. 야, x바들의 평균이 18이거든? 그러니까 x바? 평균이래, 평균?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교우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을 따른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뭐라고 읽을 거야? 아, m이구나. 모평균이 18이라는 소리구나.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아이의 확률 변수가 3개밖에 없거든요. 저거 백날 조합해봤자 왜냐면 표본의 크기가 2개잖아, 2개. 그쵸? 표본의 크기가 2개잖아. 2개니까 저거 2개씩 아무리 묶어봤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범위로 확률을 구하라고 안 하고 그냥 값의 개별적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우린 느껴야 돼.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특정한 값의 확률을 구할 수 있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특정한 값의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얘는 모집단 자체가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본 평균들,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그 집단도 이산확률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렇지? 만약에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로 바뀝니다. 왜?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 충분히 커져버리면. 근데 누가 이를 충분히 크다고 하겠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확률 분포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 표본의 크기를 확 줄여버려요. 맥스가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지. 왜? 4개부터는 무슨 일을 보지? 3의 4제곱이잖아. 81까지야. 확률이 81분의 얼마로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3개도 333이잖아. 27분의 1로 들어가거든. 어떻게 보기에도 x치 같은 거야. 81은 우리 시험에서 만날 수는 없는 숫자.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제과점에서 만든 빵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120g, 표준 편차가 24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얘는 120, 표준 편차는 24에 이렇게. 자,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이문 추출할 때. 이문 추출 표본이에요. 그렇죠? 이문 추출 표본입니다.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112랍니다. 이 아이 확률을 전부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표본들의 정규 분포는 모평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36이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럼 얼마? 6분의 24. 이걸 따른다는 거야. 요거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써보면 120, 6, 4, 24니까 4의 제곱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틀이 딱 정해져 버려. 봐봐. 정규 분포를 따는데 모집단. 이건 모집단. 이건 표본들의 평균이 또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요 자리에 들어간 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112. 112는 뭐예요? 120에서 4를 몇 번? 2번 뺀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과 관련이 이렇게 됩니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0.022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런 거 쉽죠? 원래 유형이 더 어려운 거야. 요 유형은 어떻게 보면 틀 안에 갇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의 정규분포인 거예요. 확률밀도안전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자, 요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뭐죠? 평균이. 50. 왜 평균이 50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거 언급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뭐다? 대칭 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식에서는 a 대신 0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1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00, 5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평균이 뭐라는 소리야? 50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얘가 이 녀석이 평균이 50인 녀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25인 표본의 인구 추출할 때 평균의 x바라고 할 때 저들의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n이 지금 5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들의 정규분포는 당연히 저 녀석의 평균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루트 n 5분의 시그마 10 이거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50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됐죠? 자, 얼마? 44에서 48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 관계, 요만큼 요 부분이야. 그쵸? 저기만 구하면 돼요. 저들 차는 어렵잖아요. 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아우 계산이 좀 그렇다. 일단 빼야 돼. 요거에서 요거를 뺀 다음에 반당하면 돼. 그렇죠? 요거에서 요걸 뺐으니까 0.3148 이거 반당. 그러면 0.157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첫 번째 유형은 왜냐면 말장난을 하는 유형인 거고 여기는 너무 대놓고 주는 유형인 거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앞에처럼 말장난을 하는 녀석이 나와버리면 좀 머리가 아파요. 저건 해야지 어떡하겠어. 헌납되지 말고 낚이지 말고 낚이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답은 구해야겠지만 어차피 객관식이고 그래서 답은 구하겠지만 자, 그 다음 볼게요. 베이커리 단팥 한 개 무게의 평균은 400이고 표준 편차는 50인 정규를 따르는 겁니다. 모집단이 400과 50의 제곱입니다.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인구 추출하여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자. 자, 요렇게 표현되는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서 구하여라. 자, 0.88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0.88 여기 거 보이시죠? 반대쪽 0.5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 1.2인 지점 1.2인 지점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1.2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여기가 0.88, 0.38 여기는 0.5예요. 그래서 0.88보다 그러니까 0.88 이상이라는 건 결국은 이 i라는 값이 저 녀석이 여기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x가 390. 저 390은 뭐예요? 400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이래요. 그렇죠? n이죠? 그러면 여기 n분의 50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390이래요. 솔직히 등호가 있으면 그냥 등호의 값이 답이거든요.
아시죠? 등호가 있으면 등호의 값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390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0.8인데 여기 0.8이 되려면 여기 1.2잖아요. 1.2의 뜻이 뭐죠? 이 i를 n분의 50을 얼마만큼? 1.2개만큼 뭐 한 거야? 뺀 거야. 어디서? 400에서. 그게 얼마라는 소리야? 390이라는 소리죠. 되셨죠?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계산식입니다. 쭉 넘어가서 10은 1.2 곱하기 n분의 50입니다. 얼마 나오냐? 자, 이렇게 곱하면 이거 60이거든요. 60 n. 안 떨어지네. 내 마음의 소리를 써버렸네. 떨어진다. 오, n은 6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루트 N6인 거 아니에요? 루트 n 6. 복원하면 되지. 루트 n 6이니까 n은 얼마? 3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 하고 알아는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지 말까? 그래, 잠시만. 자, 볼게요.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대가 한 개의 무게는 10분 빨리 끝내기로 했죠. 아까, 그치? 8시 반인데 8시 20분이었나? 9시인데 8시 50분.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대가 대개 한 개의 무게는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까였는데 100개. 딸한테 일기 봐주자. 네, 이렇게 썼어.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썼어. 그때 엄청 까였어. 근데 맨날 헷갈리고 진짜 헷갈렸어. 그때 엄청 까이고 나서 그 뒤로는 안 헷갈리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 베개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었어. 나한테는 정말 최악의 쥐약 같은 단어. 베개. 저도 이런 거 하고 뭔데? 아베 개새끼. 어? 아베 개새끼. 아베 개새끼? 이게 뭐야? 아베가 옛날에 조금 어. 어렸을 때 어. 아베 개새끼 있을 때 베개가 아베가 이게 아베 아니야? 어머니 아베야. 그러면 얘도 외워야 되잖아. 사람 이름이니까 이걸 쓸 일은 없겠네. 이게 국어를 책으로 배운 사람이 한계야. 나는 정식적으로 문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책을 가지고 푸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습득된 국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내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배웠겠지. 안 들었겠지. 솔직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의문법칙 있잖아요. 하나도 몰랐어.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럼 나중에 20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그때 갑자기 국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